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가끔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운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눈빛 하나에도 나는 작아지고 그 사람은 커집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집에 오면 괜히 속상합니다. 나는 왜 이런 관계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사람은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내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말이 줄어들고 숨이 막혀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대화 중 자꾸 말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나도 말하고 싶지만 더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냥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내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당할 때 나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고 침묵 속에 나를 숨기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냥 참습니다. 내가 나서면 괜히 일이 커질 것 같고 뒤에서 말 나올까 걱정됩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착한 사람 노릇을 해야 하는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그냥 넘어갔을까? 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똑같이 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너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히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대화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유독 날카로운 친척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그 뒤에 숨은 평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애들은 잘 키우고 있어? 남편은 승진했어? 이런 질문들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특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왠지 기가 눌려서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한마디에 내 의견은 무력해집니다. 회의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있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절불안이라 말합니다. 거절당할까봐 상대에게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미움받을까봐 내 진짜 생각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숨기면 진정한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자신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내가 무례했나? 하고 자꾸 나를 의심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나는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사람이 작아지는 것은 자기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무시당해도 덜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 특히 작아지는지 그 패턴을 찾아봅시다. 나이가 많은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자신감 넘치는 사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말투나 태도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패턴을 찾으면 대응 방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이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느꼈던 위축감과 두려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와 전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관계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상사에게서 다시 느끼는 것처럼 이것을 깨달으면 현재의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 3초의 시간이 감정을 다스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동료, 가족, 각각의 관계에 맞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비우고 이해하면 관계는 가깝고 편안해집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맞서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사람에게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구하기보다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야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김 부장 52세 20년 직장 생활 중 항상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고 싫은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 부장이 갑자기 왜 저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진정성이 좋은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보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더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이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군지 잊게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이 인정하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작아지는 것보다 내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나는 어떻게 느꼈지? 이런 자기 대화가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써봅시다. 패턴을 발견하면 대처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 49세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항상 작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이런 말에 상처받고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 과장 45세.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비교당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이런 말에 매번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일에 만족해.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명확하면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줍시다. 오늘도 잘했어. 충분히 노력했어. 이런 자기 격려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침묵은 가장 단단한 방어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경청은 가장 따뜻한 공격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해 봅시다. 거리를 두는 건 미움이 아니라 평온을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에게 지치지 않으려면 먼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작아진 건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진짜 나는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사람을 이긴다는 건 결국 나를 이기는 일입니다. 화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좌우하게 두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나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그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작은 용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봅시다. 오늘 한 번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봅시다.
그 작은 용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작아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은 지금 마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이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혜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관계가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